반항적인 남성이 학생 8명을 살해하고 처벌을 피하면 범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8명의 초등학생이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그 외에도 13명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 속에서 여기저기서 구원의 외침이 울려 퍼졌지만 살인자는 차갑게 살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체포된 후에도 살인자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밖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대한 복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토록 순진한 어린아이들에게 잔인하게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가 어린이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더 깊은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비디오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고 분석해 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일본 휴고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다쿠마 마모루라는 남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의 가족은 공장 노동자 의전통을 갖추고 있었으나 사츠마번의 하급무사가 문 출신임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 출신 배경은 다쿠마 가문 의대대적인 자부심이 되어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법 인하경찰분 야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쿠마의 조부는 고위 경찰관이었으며 이 전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문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사무라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다쿠마 가문의 남성 구성원들은 이전 세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쿠마의 아버지는 교육과 규율이라는 명목으로 가정 내에서 폭력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다쿠마 마모루는 그러한 전통적이고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다쿠마 마모루는 어릴 때부터 압박을 받으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크고 강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그는 더 약한 친구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심지어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며 불만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무사의 정신으로 교육받은 다쿠마는 어릴 때부터 국가 방위대의 일원이 되기를 열망하며 심지어 혼자 군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18세가 되자 다쿠마는 일본 항공자위대에 입대하여 꿈을 이루었으나 1년 조금 넘은 후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해고되었습니다. 자위대를 떠난 후 다쿠마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져 트럭 운전, 배달, 이사 회사 근무 등으로 직업을 자주 바꾸었고 각 일터에 몇 주나 몇 달만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쿠마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어지고 화를 쉽게 내며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동장애 징후도 점점 더 자주 나타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등 가족들의 걱정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쿠마 마모루의 행동에서 심각한 불안정성을 처음 보여준 사건은 5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때 다쿠마는 건물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직장에서 한 여성을 공격하고 성폭행하는 심각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행위는 곧 발각되었고 다쿠마는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쿠마의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는 가족의 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심리적 불안정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감옥에 갈 상황에 처하자 다쿠마의 어머니는 그를 형벌로부터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쿠마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한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아들이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 그녀는 의사를 설득하여 다쿠마가 감금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쿠마는 징역형을 받는 대신 정신과 치료시설로 이송되어 치료와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쿠마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그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통제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시설에 갇힌 것에 대한 불만으로 다쿠마는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렸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복수에 대한 심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시설을 떠난 후 다쿠마는 안정된 직업을 찾아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타미 시의 버스 운전사로 지원하여 취직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에게 수입과 더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근무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쿠마는 여성들에게 괴롭힘을 가한 행동 때문에 다시 해고되었고 그는 다시 실망과 불만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쿠마는 쓰레기차 운전사로 다시 지원하여 이 직업이 그에게 임시로라도 안정된 삶을 유지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의 과거와 잘못된 행동이 되돌아와 그가 곧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실패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점차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모든 것에 대한 증오가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다쿠마의 삶은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며 그의 심리는 점점 더 부정적이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된 다쿠마는 사회에 대한 은밀한 증오의 불꽃을 키워가며 마치 자신의 모든 실패와 불만이 사회에 의해 야기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점차 다쿠마의 마음을 차지하여 그가 어두운 복수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다쿠마 마모루는 상당히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는 종종 의사소통을 피하고 폐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친구나 가까운 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쿠마는 삶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형성했고 주변의 모든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쿠마는 단지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등 작은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다쿠마의 불안정한 성격이 점차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점점 대담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 왜곡의 정점은 다쿠마가 동료의 음식에 몰래 약을 타면서 타인의 건강에 미칠 결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결국 다쿠마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이 과정조차도 그를 자신의 인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직, 범죄, 해고, 그리고 다시 치료. 그 세월 동안 다쿠마는 끊임없이 직업을 바꿨지만 자주 법적 문제에 연루되어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증오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쿠마는 아마도 영원히 후회하게 될 행동을 저질렀고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6월 8일 아침 약 10시경 새 직장을 찾으며 실망과 불안에 빠져있던 다쿠마 마모루는 우연히 한 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장 밖에서 바라보며 어린 학생들이 서로 즐겁게 웃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다쿠마의 마음속에 강한 질투심을 일으키며 가족의 엄격한 교육 속에 억압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쓰라리게 묻습니다. 왜 자신은 그런 순수한 기쁨을 가지지 못했으며 왜 그의 어린 시절은 가혹한 규율과 무거운 기대만이 가득했는지. 다쿠마의 그 감정은 곧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겪어왔던 고통을 복수하기 위한 방법처럼 그 행복한 광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다쿠마는 커다란 칼을 들고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학교에 침입했습니다. 건물의 1층으로 들어서면서 다쿠마는 순진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2학년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구분 없이 눈앞에 있는 누구에게나 미친 듯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에 찬 비명 소리가 교실 곳곳에 울려 퍼지며 학교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다쿠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칼은 망설임 없이 내려치며 순진한 아이들의 얼굴에 공포와 혼란이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해 피할 방법을 찾으려 했고 일부는 교실 구석으로 숨어들었으며 다른 아이들은 그저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다쿠마의 분노는 여전히 공포를 심어주며 계속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교사들은 즉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쿠마의 광란을 막으려는 희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었고 일부 교사는 앞에 서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만으로는 분노에 빠진 공격자를 막기에는 부족했으며 다쿠마는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누구든 길을 막는 사람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일부 교사는 그와 맞서다가 중상을 입어 아이들을 눈앞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15분간의 끔찍한 시간 동안 다쿠마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8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2학년 7명과 1학년 1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아직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3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다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치유가 어려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학교 내부의 비명과 끔찍한 광경을 들은 주변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다쿠마를 제압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다쿠마는 마치 자신이 일으킨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작고 연약한 학생들의 시신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떨며 울부짖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도 처음으로 다쿠마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다쿠마의 눈빛 속에서 후회의 기색이 번쩍였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다쿠마에게 있어 어린 시절의 잘못들은 결코 수정되지 않았으며 그의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성격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왜곡된 신념과 모든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자라났고 그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점차 그의 정신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쿠마는 자신을 되돌아볼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과 피해자 가족들은 그가 책임을 지기를 요구했으나 다쿠마는 전혀 후회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맹렬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사형 선고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과 분노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무관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다쿠마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결코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여론의 분노를 더욱 자아냈습니다. 결국 다쿠마는 법정에서 가장 엄중한 형벌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쿠마는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임 없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복수할 것이며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차가운 말과 증오에 가득 찬 말은 여론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었고 그의 증오심이 너무 깊이 자리 잡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다쿠마의 범행 동기는 그의 폭력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확산되던 무작위 살인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5월 21일 교토의 한 초등학생이 운동장에서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21세의 한 수험생 남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추격하자 용의자는 틈을 타서 도망친 후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자살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용의자는 시험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었으며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지를 의도를 품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국민을 더욱 공포에 빠뜨렸고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여 도주 및 자살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중의 비난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은 일본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고 이러한 빈번한 보도들이 다쿠마 마모루의 범행 동기에 무심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학교들은 개방형 공간 모델을 채택하여 학교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어떤 보안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무심코 조성했습니다. 학교에 폭력 침입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일본 정부는 교육시설의 보안 조치를 신속히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내 안전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는 담당 교사들이 학교 출입구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비상 호루라기나 개인 경보 장치 사용법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찰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서가 학교 바로 옆에 설치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케다 초등학교는 매년 직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육 대학은 이케 다사건의학 교환전에 한 필수 교훈 으로사마정 규교육과정에 포함했습니다. 이곳에서 교사 양성 과정 동안 교직 전공 학생들은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긴급 상황 대처 기술도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케다 초등학교에서의 학살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유사한 비극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보안 인력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 많은 자원봉사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중요한 교차로에서 교통 지원을 제공하고 등하굣길의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고 당시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던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27세가 넘었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끔찍한 사건의 기억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으며 시간마저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의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그 사건은 단지 순간의 공포가 아니라 삶의 한 비극적 장으로 남아있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간직해온 기억이 되었습니다. 놀란 눈빛, 절망적인 비명, 비극적인 장면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극복하고 직면하여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끔찍한 사건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며 여러 직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국은 당시 운 좋게 살아남은 학생들의 현재 삶을 취재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따라다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8세였던 나카하라 코스케는 사건에서 희생된 여학생의 친구였으며 현재 그는 대학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사람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해의 비극과 슬픈 기억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그는 11학년 때 더 많은 사람을 돕고 구하기 위해 의학의 길을 걷기로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20년 전만 약제가 친구와 자리를 바꿨다면 아마 죽은 사람은 저였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삶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 목숨이 구해졌으니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쿠마 마모루는 2004년에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이케다 초등학교에서의 비극은 여전히 여운을 남기며 학교 안전에 대한 깊은 교훈과 가슴 아픈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은 단지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피해자 유키 홍고의 아버 진오리로 홍고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때 변하는 바람을 전하 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고통과 더 이상 어떠한 아이나 가정도 그러한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 피해 공격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가 학교 안전, 아동 보호의 허점, 학교 보안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케다의 비극은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의 상징이 되었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 안전과 공동체의 책임의 중요성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교훈으로 남겼습니다.